예, 안녕하세요. 동산이형 스캔의 패널인 김동산 형입니다. 오늘 금주의 부동산 이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과 이와 관련된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 제가 AI를 통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이 주제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이 많이들 회자되고 있죠. 이거와 관련된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 원을 예약금을 걸게 되면 이 돈을 가지고 호텔 사장은 가구점한테 빚진 돈을 갚게 되고, 가구점은 그 돈을 갖고 치킨을 사 먹게 되고, 치킨집은 그 돈을 갖고 아이들 학용품을 사게 되고, 문구점은 이 돈을 갖고 호텔 사장한테 또 돈을 갚게 되고, 이런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의 순환 구조. 이 이후에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하게 되면 호텔 주인은 문구점에서 받은 10만 원으로 여행객한테 환불을 하게 되면 실제 돈이 누군가를 가져간 건 없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돈이 돌고 돌아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0만 원 가지고 단돈 10만 원이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거리면서 싸돌아다니면서 돈이 돌다 보면 10번만 돌아도 100만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요약해서 이야기한 건데,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이들 옳다 틀리다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이거를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AI를 통해서 제가 이제 분석해 봤는데, 우선 이런 질문을 제가 AI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을 케인즈의 승수 효과로 설명이 가능한지 좀 확인 좀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이러한 케인즈의 승수 효과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됐던 사례 좀 뽑아주면 안 되겠니? 하고 그렇게 물어봤고, 또 정책이 실행됐을 때 그 이후에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도 확인해 봤고,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들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이 실현된다고 하면 국내 집가격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AI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우선은 AI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호텔 경제학은 케인즈의 승수 효과와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국가가 케인즈 이론을 기반으로 정책을 많이 시행해 왔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의 호텔 경제학의 근본적인 이론의 바탕은 케인즈에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호텔 경제학에서 비유하는 최종적으로 예약금이 환불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아무도 부가가치 창출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케인즈의 승수 효과의 핵심은 부가가치가 창출이 돼야 돼요. 생산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케인즈 경제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경제 활성화는 이러한 돈의 움직임은 맞아, 이렇게 하면 돼. 하지만 실제 거래가 발생해야 되고, 실제 생산이 발생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이나 기업한테 소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거 없이 단순히 돈이 원래 출발점으로 돌아오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실질적인 가치가 창출되지 않다고 하면 그 활성화는 일시적이나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고 AI는 판단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돈이 아무리 돌고 돌아도 생산성이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물어봤던 거, 케인즈의 승수 효과의 정책을 실현시켰던 사례 좀 보여주면 안 되겠니 했더니,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뉴딜 정책. 대공황, 1930년대 대공황일 때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했었고,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전 세계가 돈을 뿌려댔죠. 이것도 케인즈의 승수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사례는 뭐예요? 코로나 위기 때 수많은 재정을 풀었죠. 전 세계가. 이것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돈이 많이 뿌려지면서 집 가격이 상승할 것 같지 않나요? 어쨌든 요거 갖고 한번 좀 다시 말씀드리면, 케인즈의 승수 효과는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경기가 침체됐을 때 하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됐을 때. 과연 현재 대한민국이 경제가 침체됐냐? 그건 제가 잘 판단 못하겠어요. 자영업자들은 진짜 너무 많이 박살 났습니다. 근데 강남 아파트 가격은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하여튼, 그래서 경제가 침체됐을 때 이런 몰핀과 같은 정부 지출을 해야 된다. 사람이 죽고 있을 때 사람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가 침체졌을 때 당연히 재정 확대로 인해서 경제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경제가 좋았을 때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되면 생산량 증가는 쥐뿔 하나도 없고 집값만 상승합니다. 물값만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인지하셔야 돼요. 과연 지금의 케인즈 승소 효과를 위한 재정 확대 정책을 해야 되냐?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요 비판 내용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과도하게 정부 개입은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유발시킨다. 뭐예요? 화폐 가치 하락에 의한 집값 상승을 유발시킨다. 정부의 부채가 누적되면서 이게 제일 문제죠.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전가시킬 것이고, 그리고 정부의 지출은 항상 민간 부분의 지출보다는 비효율적이고 자원 배분에 왜곡될 수 있습니다. 맨날 지자체에서 보도블록 갈아엎잖아요. 이거 돈 쓰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러한 비판도 있을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언제 해야 돼? 사람이 죽을 때 몰핀을 투여하듯이 정상적인 사람의 몰핀을 투여하게 되면 그냥 마약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갈 때 몰핀을 투여하듯이 경기가 죽어갔을 때 이런 거를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러면 now 현재 시점이 과연 그런 상태인가? 반은 그렇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한번 또 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호텔 경제학이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 구현이 된다고 하면 뭘 하실 건가? 이분은 전 국민 대상으로 소비 지원금, 지역 화폐를 대폭 확대할 듯해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잘 판단을 못하겠어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박살나고 있는 건 맞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이 맞을 듯도 하고, 아니면 왠지 포퓰리즘 정책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내 분야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특정 부분을 집중 투자하는데도 케인즈의 승수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은 4차 AI 산업 시대로 갔는데, 이때는요 시장주의보다는요 박정희의 독재 정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산업에 엄청난 돈을 투여해야 돼요. 왜 대한민국만 그러나요? 아니죠. 중국도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미국도 장난 아니고 전 세계가 AI 혁명에 맞춰서 AI에 엄청난 자본을 투여를 하는데, 이게 민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거를 아예 실현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나는 맞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 공약사항을 보게 되면 AI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투여하는 거는 적극 저는 긍정적인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소비 지원금이나 지역 화폐는 저는 그건 잘 판단을 못하겠고, 오히려 제 생각은 약간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시중에 돈이 많아지게 되면 다시 또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화폐 가치 하락에 의한 부동산 가격은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물가 상승을 계속 자극시키고 집값 상승을 자극시키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중앙은행을 통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던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겠죠. 또 대전제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확실한 상태에서 이러한 정책을 펼치게 되면 그나마 집값 자극을 덜 할 텐데,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주택 공급 불가합니다. 당장은 적어도 4, 5년 동안 불가합니다. 집 짓는데도 4, 5년 걸릴 거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호텔 경제학에 의한 재정 확대는 우려스러워요. 우려스러워.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려스럽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AI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부 지역이나 특정 수요층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은 압력이 들어올 것이다. 나도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집값 전망이에요.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집값 급등으로 인해서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부동산 규제책이나 금리 인상으로 집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었는데, 역사적으로 케인즈주의적 재정 부양책은 대공황 시기나 2차 세계대전 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이때 많은 국가에서 활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케인적인 개입은, 정부의 개입은 종종 단기적인 안정 효과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 몰핀을 투여해서 살려내는 거, 그건 좋아. 근데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잠재적인 시장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또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전가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나 대규모 재정 부양책은 일관되게 공공부책을 누적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인 위기를 완화시키는데 성공시킬 수 있긴 하겠지만 부채에 대한 부담은 항상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도 내가 이 정도까지 거론할 수 있는 단계가 제가 감히 그런 느낌이 들긴 하겠지만 어떤 학자도 이런 몰핀과 같은 재정 확대 정책은 정말 능력 있는 관료들이 설계를 해야 돼요. 시기적절하게 충분한 규모로 언제 할 것인지. 이거 잘못하게 되잖아요. 집값 폭등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핀셋으로 경기부양체를 하셔서 AI를 통해서만 자금이 유입되게 하고 집가벽으로 흘러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 흘러가게 되면 또다시 제2의 문재인 대통령, 제2의 노무현 대통령처럼 집값 급등하는 사례가 나와요. 그게 과연 부동산 투자자들한테 좋을까요? 천만의 말씀. 또 그러면 있는 정책, 없는 정책, 이게 합리적이니 비합리적이니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어마무시한 규제책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최종 정리할게요. 이재명 대표의 호텔 경제학, 결국의 이론의 바탕은 케인즈의 승수효과입니다. 재정 확대. 이거는 설계를 굉장히 잘해서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설계를 해서 AI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고 부동산은 최대한 잠재시키는 이런 설계를 굉장히 잘 짤 수 있는 관료가 부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견으로 한마디 하면 그런 사람은 없는 듯 합니다. 하여튼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금주의 부동산 이슈를 가지고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